예제 3번. 이번엔 이제 x절편, y절편의 정보가 주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x축, y축에 각각 두 점 이거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 x절편, y절편을 알려준 거죠. 사실 이건 그림을 그려봐도 금방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파악이 되고 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라면 한 요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만 봐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다.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4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맞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절편형이라고 부르는 거, x 밑에 x절편 쓰고 y 밑에 y절편을 적어서 두 개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만들면 끝납니다. 얘나 얘나 똑같아요. 뭐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만 알기는 두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2번. 점 4,1을 지나고 x축과 y축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6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다. 두 상수 a, b 값을 구해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x축, y축 양의 부분이라는 건 일사분면을 얘기하죠. 일사분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4,2라고 하는 4,2. 만 요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x축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요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양수면 어떻게 돼? x축 양의 방향, y축 음의 방향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음수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으로 둘러싸인 이런 삼각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조금 휜 것 같은데 요 넓이가 16이 된다는 거죠. 요 넓이가, 요 삼각형 넓이가 16이 된다. 자, 그런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절편형이죠. 그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그런 직선입니다. 뭐 y 대신에 0 넣고 x값 구해보고 x 대신에 0 넣고 y값 구해보면 알 수 있죠.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이어야 되니까 a 곱하기 b는 얼마냐? 32가 돼야 돼요. 2로 나눴을 때 16 돼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4,2는 반드시 지나니까 여기 이 직선이 4,2를 반드시 지나니까 x에 4 넣고 y에다 2 넣어서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양변에 요 식의 양변에 AB를 곱해요. AB를 곱하면 여기는 뭐야? 4B. 여기는 2A. 이쪽은 AB가 됩니다. 근데 AB가 3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 2로 나눠서 결국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하나 얻냐 하면 2B 플러스 A가 16이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AB가 30이라는 관계식 사실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A는 16-2B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즉 1차식을 2차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식이 되느냐? 얘가 A 대신에 16-2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B 그대로 두고 이것이 32가 된다. 얘는 2로 묶어서 8-B 2로 묶어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 2로 나눠서 16이 되죠. 되죠? 그럼 요걸 이제 풀면 돼요. 이걸 풀면 되는데 자, 전개합시다. 8b 마이너스 b 제곱은 16이야. 다 넘겨.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은 0이다. 어렵죠? 이것은 많이 본 건데 바로 완전 제곱식이다. b가 4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4입니다. 그러면 4, 8에 30이니까 a는 8이네요. 그죠? 그래서 8, 4, 32 해가지고 요 삼각형 넓이가 16이 되었던 거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상수 AB 값을 따로 구하는 거니까 8하고 4를 각각 적어주면 되겠죠. 되시죠?
자, 요 문제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유제 밑에 두 개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4번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두 점으로 구한 기울기가 어떻게 두 점을 잡든지 간에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AB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AB의 기울기. 요거 두 개 갖고 구한 기울기는 뭐 여기서 이쪽으로 뺄까요? A에서 B 쪽으로 뺍시다. 그러면 X 값의 증가량 이렇게 되고 Y 값의 증가량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1이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돼요. 그러면 요것도 기울기가 1이 돼야 되겠죠? BC도 뭐 AC로 구해도 됩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쪽으로 뺄까요? C에서 B 쪽으로 뺍시다. 그러면 X 값의 증가량 6이고 Y 값 증가량 A-2입니다. 이게 기울기 1이 돼야 중간에 꺾이지 않고 일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야? A-2가 6이 되니까 A는 8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참 쉽죠? 유제 해보시고 4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자, 직사각형 넓이를 이렇게 반띵을 하려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 두 직사각형 각각 모두 대각선의 교점 있죠? 대각선의 교점.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야만 이 넓이를 2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이걸 지나지 않고 2등분은 못해요. 이게 직사각형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려면 각각의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 이 두 개를 함께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결국 이은 직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자, 자도 안 되고 그건데 잘 걷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의 좌표. 근데 보면 이게 1,1이 요 점이고, 그죠? 3,5가 이 점이니까 뭐 이거 중점 이용하면 되겠죠? 자, x좌표의 중간 이거 얼마입니까? 2죠? y좌표 중간 얼마입니까? 3이죠? 2,3입니다. 얘는 2,3. 그리고 얘는 얼마입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x좌표는 6이고요. y좌표는 -2예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두 점을 아니까.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할 필요도 없네.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두 점 아니까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되지. 여기서 이쪽으로 뺍시다. 그러면 x 값의 증가량은 6 빼기 2 해서 4가 될 거고 y 값의 증가량은 -2 빼기 3.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분의 -5가 되겠네요. -4분의 5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빨간 굵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요 특징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직사각형의 경우 대각선의 교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직선이라야 넓이가 2등분 된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해보시고 5번으로 갑시다. 자, 세수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직선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방정식 형태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죠. 여기서 x와 y의 계수 그리고 상수항 이 부호에 따라서 얘가 어떤 개형을 가지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1번부터 보겠어요. 자, AB가 양수고 BC가 음수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A하고 B는 부호가 같다는 뜻이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양수인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B가 양수인 걸 가정한다면 C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A, B가 양수고 C가 음수인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뭡니까? A, B는 음수인데 자, B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C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 자,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서 첫째 경우는 a, b, c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황이 있고 둘째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이 있다 그랬어요. 요걸 그리려면 말이야 표준형 일반형 형태로 바꿔봐야 됩니다. 그래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항을 시켜요.
그 다음에 b로 나누죠. 양변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든 간에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b하고 c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면 나눠도 음수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기울기가 음수인 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기울기가 음수.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경우로 지금 나눌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y절편이 양수니까 그래프로 우리가 그렸을 때 어떻게 지나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는 거죠. 기울기 음수이고 y절편 양수. 그러니까 이건 1사분면, 2사분면, 그리고 4사분면을 지나게 되지만 3사분면은 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을 써라 그랬으니까 이건 1, 2, 4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되시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부터는 그냥 이 상태에서 가져가 되겠죠. 어차피 이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까지는 똑같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ac가 양수, bc가 양수 이렇게 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 두 가지로 좀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a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플러스일 수 있다. 또는 둘 다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죠. 자, ac가 둘 다 플러스일 때 bc가 양수가 되려면 지금 c가 플러스인 상황이니까 b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c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면 b도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지금 a, b, c가 있을 때 플러스인 상황이 있고 a, b가 지금 a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뭐 부호가 다 같은 거네, 그죠? 다 플러스거나 올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도 지금 얘가 플러스분의 플러스든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든 둘 다 플러스죠. 이것도 두 가지 나눌 필요가 없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것도 무조건 플러스다. 이 경우든 이 경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자, 이거는 기울기가 음수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y절편이 음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상황이면 말이죠.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건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 빼고 다 지나죠. 그래서 답은 2, 3, 4분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이고 bc가 음수다. 자, 이 상태에서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y는 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니까 이건 0이니까 결국 y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됩니다. y 이퀄 어떤 상수면은 이건 뭐예요? x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이죠. bc가 그리고 음수라고 그랬습니다. bc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y는 어떤 양수값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원점을 다 표시를 안 했네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 지나게 됩니까? 1사분면, 2사분면 지나고 3사분면,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요거 뭐 부호와 관련해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유제 해보시고 7번으로 가죠. 자,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직선 이것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뭐 항등식의 개념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K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전개해야 돼요. 전개하면 KX 마이너스 2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Y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K로 묶어봅시다. K로 묶으면 K가 지금 3개 있죠? K가 붙어있는 항이
x 플러스 2y 플러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k가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마이너스 일단 묶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안 묶어도 되고, 그러면 k 값의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돼야 돼요. 근데 얘가 0이 되는 x, y 값들 다 모아보면 하나의 직선이 될 것이고, 얘가 0 되는 x, y 점들 다 모아도 하나의 직선이 될 텐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하나밖에 없죠.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바로 그 점이 나오겠죠. 그 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네 둘을 동시에 0으로 만드는 유일한 점, 그 점의 좌표, 즉 p의 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랍니까? 얘를 연립을 해요. x 플러스 2y 플러스 4 이퀄 0, 2x 플러스 3y 플러스 3 이퀄 0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연립할까요? 뭐 가감법 혹은 뭐 대입법 어느 걸 써도 좋습니다. 이거 2배 하죠. 뭐 이거 2배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다 적을까요? 2x 플러스 4y 플러스 8 이퀄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뺍시다. 빼면 x 지워지고 y 플러스 5죠? y 플러스 5는 0이다. 따라서 y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입니다. 자, y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이제 여기다가 역으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x는 플러스 6이네. x는 플러스 6. 그럼 p의 좌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p의 좌표는 6,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죠. 요것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단원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강에서 두 번째 단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8번 직선 이거와 저거의 교점과 점 얘를 지난 직선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직선이 다 제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을 연립을 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교점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구한 다음에 그 점과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두 점만 알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래가지고 두 직선이 이렇게 이제 방정식 형태로 쓰여지면 하나를 이렇게 쓰고 는 0은 쓰지 않고 이쪽식만 플러스 어떤 상수배의 또 다른 하나의 식 이퀄 0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직선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x와 y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만약에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k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점의 좌표가 대입되었을 때 이게 무조건 성립하니까 k가 뭐가 됐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직선이 교점은 무조건 지난다는 거죠. 그 교점의 좌표를. 그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k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교점을 우리가 지나는 굉장히 많은 직선들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k 값에 따라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직선이 또 뭡니까? 그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2를 xy에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용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k 값만 구하면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지 않고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4 그리고 k배에 요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5 여기 0이 된다 그 말이야. 이거 마이너스 4니까 5 빼기 4는 1이고 k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5네요.
그게 0이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k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어서 이 식을 정리만 해주면 얘기는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3x 플러스 2y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가 아니고 플러스네, 그죠? 플러스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는 0 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7x,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 21.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7로 양변 나눠서 표시해도 되죠. 이쪽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7로 양변 나누면 이걸 y인데 x라고 썼네 내가. 실수. y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로 나왔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y만 넘겨서 y는 x 플러스 3 일반형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었다는 거죠. 자, 이래서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세워놓고 요 점 대입해서 k값 구하는 이런 방법이 편리할 수 있다.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유지해 보시고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넘어가겠습니다.